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파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에 런칭되어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더 존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더 존에 그 운석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서 요 컨텐츠를 리뷰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더 존이라고 하는 이 예능 프로그램은 재난 시뮬레이션입니다. 시즌 1, 2, 3까지 나왔고요. 2022년부터 이렇게 시즌별로 나왔습니다. 제가 리뷰한 편은 24년도 두 번째 에피소드 가지고 리뷰를 할 거고요. 인류를 위협하는 재난 속 탈출구 없는 8개의 미래 재난 시뮬레이션 존에서 펼쳐지는 인류 대표 3인방 이광수하고 유재석하고 소녀시대 이름 유리 이렇게 3인방이 상상 초월 생존기를 그려낸 리얼 존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재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산타들의 아젠다를 녹여넣기가 아주 수월하겠죠. 재난 시뮬레이션이니까요. 보시면 이제 여기도 이제 이 전체적인 진행을 이끌어가는 게 AI입니다. U라는 이름을 가진 AI가 이제 주도를 해나가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버텨주시면, 그러니까 그 재난 시뮬레이션 에피소드마다 그 미션들을 잘 버텨주면 제트코인이라는 게 지급이 된다. 제트코인? 뭐 이렇게 해서 코인이 지급이 되는데, 이제 1, 2는 아니었지만 그 이제 지급받은 제트코인을 각자 받은 코인이 마지막 8회차에서 직접 현금으로 바꿔 주게 됩니다. 이 시즌 3에서는 김동현하고 덱스가 이제 가담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각 회차에서 받은 그 제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총 상금이 무려 2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리뷰했던 이런 뭐 드라마나 예능들이 어떤 추세예요? 다 어떤 그 강화물들이 직접 현금으로 바뀌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자극적이고 뭐랄까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 대형 OTT, 특히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작품들이 그렇죠. 데블스 플랜드와 하석진이 마지막에 우승을 했고 얼마였죠? 2억 원이었나요? 1억 5천이었나? 받아갔죠. 그 다음에 이거 더 에이트 쇼에서는 각 층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상금이 계속 쌓였죠. 그것도 눈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주 보이는 그런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드라마였고, 오징어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신세계로부터에서도 이 신세계 요 섬에서 활동하는 그 이제 강화물들이 마지막 무태 나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였죠. 지금 리뷰하는 이 더존이라는 예능도 같은 포맷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산타들의 돈이 투입됐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는 완전히 그냥 차고 넘칩니다. 아주 대놓고 요 눈알 보이시죠? 전시한 눈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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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그 한 에피소드에서 저렇게 눈알 전시안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게 시즌 1, 2, 3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시즌 1에 8편, 시즌 2에 8편, 시즌 3에 이제 5편이고 이제 뒤에 추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본 에피소드들 중에서 이제 산타들의 아젠다를 이렇게 녹여넣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인류 최악의 재난 전쟁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군복이 있고, 이거는 뭐 이제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을 지켜야 하는 내용, 그거를 이제 예능 형태로 바꿔서 녹여 넣은 거죠. 그리고 불을 지켜야 하는, 불을 지켜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이제 사이버 어택이 영향을 미칠 타겟이 어떤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상하수도 시설, 이제 전력,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 이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이제 물이나 전기 같은 것들의 부족 현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젠다를 녹여 넣은 것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타들의 아젠다를 녹여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서는 이 다섯 번째 존에 대한 요 편을 봤는데요. 여기 안에서는 인신공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신공양은 이제 산타들의 이제 오컬트적인 행위, 그들의 그 바벨론 신비주의 그 종교를 쫓아가면 걔네들의 종교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신공양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요 편에 또 녹아 있고 요 일곱 번째 존에 보면 통신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지하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요것도 사이버 어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시즌 3에서는 제가 이 브레이크 존이라고 하는 요 편을 이제 리뷰를 할 건데요. 어,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 주택, 이제 집 대출금을 갚는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종이의 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종이의 집, 종이의 집. 그래서 진짜 세트가 이렇게 집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하나부터 100까지 다 종이로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이 외벽체도 마찬가지고 싹 다 종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데 좀 부가 설명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들어와 봤더니 다 종이인 거예요. 이거 싹 다 종이로 만든 거예요. 아, 이거 다 종이의 집이구나. 모든 게 종이로 된. 이것도 종이, 이것도 종이, 종이 다 종이로 돼 있어요. 신비한 종이의 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이거 와치들을 하나씩 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자가 띵 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매매가 1,000만 원의 종이의 집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종이가 돼서 다 가짜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다 종이로 돼 있잖아요. 종이로 돼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 와서 막 이런데 열어보니까 막 과자들도 있고 뭣도 있고 있는데 그것도 다 종이라서 가짜인 거예요. 진짜 먹을 수 있는 과자가 아니고. 종이라는 것은 이제 가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이 진짜 평생 일해도 정말로 뭐야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집값이 아니잖아요. 음,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 산타들이 은행을 점령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 산타들의 이 파이의 뒷배는 누구인가라는 이제 거의 초창기에 올렸던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 은행을 다 먹고 있어요. 산타들이 은행을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을 잡아 먹고 나서 걔네들이 이제 할 일은 돈을 최대한 많이 빌려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은행은 돈이 무한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나오는 구조를 걔네가 만들어 놨잖아요. FRB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부에 적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 형태니까 얘네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무조건 많이 빌려주면 그거에 대한 이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구조를 만들어 놨으면 할 일은 무조건 돈을 많이 빌려주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민들 일반 이제 우리 같은 평민들의 삶은 조금 서글프지만 안타깝지만 사실이 뭐냐면 결국 국가의 세금으로
내는 것도 결국 그들 손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국가가 운영하는데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국가가 채무가 많아졌잖아요. 그 국가 채무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조는 조금 달라요. FRB가 아니고 이제 FRB는 민간 이제 은행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한국은행이 민간 은행은 아니잖아요. 근데 구조가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은행 뒤에 금융위가 있잖아요. 금융위에서 하는 짓들이 비슷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우리는 세금의 형태로 국가에 많은 돈을 내죠. 4대 보험도 내죠. 뭐 재산세도 내죠. 지방세도 내죠. 뭐 자동차세도 내죠. 뭐 부가가치세도 뭐 이렇게 활동하면서 다 내는 결국 세금의 형태로 많은 돈을 국가에 지불하는데 그 지불한 국가의 세금들이 결국 국가 부채의 이자를 갚거나 원금을 갚는 데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 돈이 결국 은행으로 가는 거죠. 은행가에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형태로 우리가 세금을 또 내는 게 이 집과 관련된 돈이에요. 그러니까 월세의 형태든 전세의 형태든 자가의 형태든 결국 자기 돈 100%를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서민들은. 그럼 결국 그 돈 은행에서 빌리게 되는 거잖아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럼 그 몇 억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을 매달 내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간다고? 은행으로 가잖아요. 산타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을 보면 나오는데 진짜 뭐 자기 집 뭐 집장만 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거의 다 은행 돈이죠. 그래서 이자 갚느라고 쉬지도 못하고 좋은 집 사놓고 쉬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베베 꼬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에피소드에서 종이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가짜라는 식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놓은 느낌이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가짜 돈으로 부풀려진 비싼 집을 우리는 갖고 싶어 안달이 나서 그거에 거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매달 뭐 이자 뭐 100만 원, 150만 원씩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좀 진짜 열심히 일해 가지고 번 돈의 꽤 많은 비중들을 은행에 계속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국가에 내는 세금의 형태로 또 은행에 내는 이자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근데 걔네는 그 돈이 있어서 빌려준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냥 장부에 써서 그냥 빌려준 돈의 이자를 그렇게 넣고 있으니까 슬프지만 노예인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이 그냥 그들의 주머니로 그냥 가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씁쓸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세상이 그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매매가 1,000만 원짜리 집이에요. 이 종이의 집이 1,000만 원짜리 집이에요. 자, 근데 이 1,000만 원짜리 집에 대출이 80%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800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그래서 집을 마련한 거예요. 속빈 강정이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요번 에피소드의 미션은 이 800만 원을 갚는 거예요. 이 이자를 이제 대출금을 갚는 게 4시간 동안 이 대출금을 갚는 게 갚으면서 버티는 게 미션이에요. 자, 800만 원 여기 딱 이렇게 떴죠? 4시간 동안 8번에 걸쳐서 800만 원을 상환해야 되니까 30분마다 100만 원씩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재서 30분마다 100만 원씩을 잘 상환하는지 이제 체크를 하겠죠. 근데 이게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데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니까 막 여기저기 돈이 막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돌 밑에도 있고 막 나무 사이에도 끼어 있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 이제 막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돈도 있고 복권도 있고 이제 복권 긁으면 막 3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죠. 그래갖고 막 돈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2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 내에 못 갚았어요. 대출금을.
이제 그 30분 내에 이제 100만 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었어요. 넘으니까 이거 봐요. 지붕 뜯어가죠. 지붕 뜯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 거래 해봐서 아시죠? 막 진짜 득달같이 전화 오잖아요. 막 그 뭐야 이자 상환해야 되는 날짜 뭐 하루만 지나도 득달같이 막 문자 오고 전화 오잖아요. 2금융권, 3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어쨌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붕을 띄어가요. 그리고 나서 2차에도 상환해야 되는데 이제 모질란 거예요. 70만 원만 100만 원 내야 되는데 70만 원만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벽 뜯어가는 거예요. 30만 원어치. 그래가지고 이건 이 은행이 하는 짓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때문에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안에 어떤 세탁방 같은 데가 있는데 세탁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 거품이 막 엄청 쏟아져 나와요. 거품이.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품, 말 그대로 거품인 거예요. 이 부동산 가격이 거품인 거예요.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형공풍수적으로 보면 파룬의 시대가 끝났고 구운의 시대가 와요. 근데 파룬의 시대는 오행상 그 토 기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간, 지난 20년간이 이제 파룬이었고 토 기운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 이게 이렇게 막 이제 시동을 걸고 이게 치닫기 시작한 게 얼추 20년이에요. 그래서 이 역학 영역에서 뭐 형공풍수적인 뭐 그런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토운이 지나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그 활황기가 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해요. 그리고 구운의 시대는 이제 화의 시대가 돌아오거든요. 그럼 화의 시대에 해당하는 산업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시대는 졌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형공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제가 방금 전에 앞서서 설명한 게 뭐였어요? 은행이 그 산타들이 은행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돈을 걔네는 무조건 많이 빌려주는 게 남는 장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올 사이버 어택을 통해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은행의 형태가 은행의 기능이 일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존과는 다를 것이고 무조건 돈을 많이 빌려주는 것이 은행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제 전성기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견해가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세탁실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품을 이렇게 뿜어내는 장면을 보여준 거는 조금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납니다. 갑자기 이제 와치로 또 와요. 재난경보 막 이렇게 와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운석이 낙하할 예정입니다. 화장실에서 멀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석이 왜 완전 뜬금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가정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다가 운석?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지난 컨텐츠들에서 이 파이하고 운석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파이가 등장했던 작품들을 몇 차례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운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커졌죠, 제가. 그래서 봤더니 봐요. 운석이 떨어지죠. 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왜 가정집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운석이 떨어지냐 했는데 두둥 하고 집 안에 화장실에 운석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운석이 이제 이런 금전적인 가치를 꽤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상식선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출금을 이 운석으로 갚아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대출금 갚으려면 이 밖에 우체통에다가 돈을 넣어놔야 되거든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운석을 여기 옆에다 갖다 놓으려고 빼려고 하는데 이 문 사이즈에 안 맞아서 못 빼는 거예요. 못 빼는데 그
이 운석이 떨어지면서 이 조각이 조금 깨져요. 조각이 조금 깨진 거는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 깨어진 조각을 이제 대출금 갚는 데에다 넣는데 그 조금 깨어진 조각의 가치가 50만 원, 50만 원 맞나? 50만 원이었어요. 조금 깨어진 조각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래 조각인데 50만 원?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흥분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문 밖으로 못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예능에서 설정상 이제 지진이 생겼고 지진이 생기면서 이렇게 집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석을 뺄 수 있네 하고 운석으로 대출금을 갚으려고 내는 거예요. 그 아까 그 조각이 50만 원 나오죠. 50만 원. 이제 큰 운석을 바깥으로 꺼냈는데 얼마냐? 300만 원이에요. 이 운석의 감정가가. 그러니까 아까 그 조각까지 더하면 350만 원이겠죠? 그래서 이 편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온갖 것을 주워다가 온갖 것을 이렇게 구해다가 대출금을 갚았는데 막 금장식된 이 문고리도 뜯어다가 막 내놓고 막 다 했는데 가장 비싼 게 운석이에요. 여기서도 가장 비싼 게 운석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의 컨텐츠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제가 이 신세계에서 알려주는 파이의 가격 요 신세계로부터라는 예능을 리뷰를 했었고 이때에 또 운석이 떨어졌죠. 운석이 떨어졌고 운석의 가치가 크다. 큰 포상금이 걸려있다 했었고 일생일대의 부자가 될 기회다라는 얘기가 하면서 했는데 얼마였어요? 8억냥이었죠. 운석이 8억냥이었어요. 이거를 원화로 환전을 하면 800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였어요. 복권 당첨금보다 컸었죠. 그 운석이 떨어졌어. 떨어진 시간이 2시 59분, 운석이 최초 발견된 시간이 3시 14분이었어요. 근데 이 운석이 8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도 운석이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돈 룩업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는 이 UI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끼어 있었고 요렇게 이게 QR 코드로 결제를 하는 장면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거 파이 UI하고 굉장히 조금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지구로 오고 있는 그 해성 운석인 거죠. 그게 그 운석의 가치가 32조 달러.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영화를 리뷰할 당시에 미국의 국가부채를 못 갚는다고 어쩌고저쩌고 시끄러웠을 때 국가부채 쌓인 것이 31조 4천억 달러였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파이의 3.14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것과 31조 4천억 달러 하고 약간 느낌이 그랬는데 그때쯤에 이 영화를 봤었고 국가부채가 그때 요 정도 됐었겠죠. 지금은 34조 달러도 넘어섰죠.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미국 국가부채 34조 달러를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로 해결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국가부채에 해당하는 이 정도의 금액의 가치가 있는 혜성이 가까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런 표지를 가진 이제 매거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운석이 떨어지고 있죠. 크립토스 다운폴 이건 이제 몰락이라고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이 이제 몰락할 것이다라고 중의적인 표현 같아요. 크립토 시장이 몰락할 수 있다라는 뜻도 갖고 있을 것 같고 파이가 제가 운석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한 것 연결시키면 이 운석이 크립토 파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몰락이 아니고 이제 떨어진다, 온다는 거죠. 지구로 온다는 거죠. 요렇게 주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로부터 돈 룩업 그리고 지금 요 보시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지 그리고 오늘 리뷰한 더존이라고 하는 예능에서 동일하게 운석이 등장하고 그 운석은
그 각 컨텐츠의 맥락상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그러니까 요번 컨텐츠에서는 집이 1,000만 원인데 운석이 3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의 35%에 해당하는 가격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요즘 집이 몇 억씩이니까 뭐 파이가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뭐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뭐 견주어 봤을 때 절대 뭐 500원, 1,000원 뭐 이런 데 머물 것 같은 그런 가격대는 아닐 거라는 것을 이렇게 좀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파이와 관련된 사인들 중에서 왜 이렇게 운석이 등장할까? 왜 이렇게 운석이 많이 등장하나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나름대로 연결고리를 찾았는데, 아, 그게 약간 이제 오컬트적인 배경 안에서 설명이 들어가야 하고, 이것저것 쑤셔서 막 다 등장을 해야 그 연결고리를 다 엮어서 이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 너무 복잡해서. 어쨌든 그 산타들이 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그들의 종교와 관련된 오컬트적인 행위 안에서 이 운석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들이 파이를 위해서 행한 오컬트적인 행위의 어떤 표면적인 결과로 운석이 떨어지는 것과 이렇게 관련이 되는데 복잡하니까요. 어쨌든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에서 운석을 자꾸 등장시키는 것 같고, 그 등장시켜지는 운석들은 큰 가치가 있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컨텐츠는 바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이버 어택의 본편이 10월 달쯤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MS발 사이버 대란이 있었던 날짜를 중심으로 점성학적인 차트를 해석했을 때 유효한 구조, 가장 이제 그 사건과 관련이 깊을 것 같은 구조를 발견을 했고, 그 구조가 이제 해당 행성이 이제 이동함에 따라서 또 다른 의미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시점이 본편이 일어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는 사이버 어택의 본편이 일어나는 날짜를 한번 특정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앞뒤로 뭐 일주일씩 정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 날짜를 중심으로 앞뒤 안에 벌어질 것 같아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